고용은 끝났다. 이리여 오라. 베르나르 스티글레르, 아리엘 키루지엄. 이 두 사람이 이제 대담한 내용을 엮은 책인데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그래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얇기는 하지만은 이해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화의 발전은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산성은 향상이 되겠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투입되는 인력 대비 생산하는 것이 많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의 산업 패러다임 내에서는 고용이 감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생산과 소비가 미스매치하게 되겠죠. 고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비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줄어들게 되고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요. 반면에 이제 생산하는 건 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과 소비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회사가 인력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인력들이 소비를 하는 형태의 경제에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이제 임금을 받은 거였는데 그 말고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의 창조라는 겁니다. 일의 창조.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 뭐 난타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일의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여소득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회사의 고용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고용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인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유지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저자의 이제 실루엣입니다. 저자라고 하면 이제 두 사람이지만은 이게 주로 이제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의 의견을 이제 반영한 책이기 때문에 베르나르 스티글레르가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말에서는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의 이야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담자인 아리엘 키루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전 방향으로 확대시킬 것이고 한편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기술은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일 역시 오래전부터 이런 이중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기계화하고 영혼 없는 톱니바퀴, 볼트, 너트 같은 나사못으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존재의 가장 창조적이고 고무적인 차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다. 이 모순된 이중의 가능성은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 수십 배나 증대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반복 가능한 일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다 이제 바뀌는 거죠. 로봇 등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되지 않는 분야에서 우리가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개념적으로 창조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글레르에 의하면 고용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정신의 자동화와 너무 쉽게 결합되는 우리의 돈벌이 활동의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면모다. 기계는 물론 인간 존재와도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일이 새로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의 점진적 소멸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고용의 점진적 소멸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일의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란 그 본질이나 특성이 어떤 것이든 간에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는 활동임을 상기하자. 물론 고용이 스티글레르가 의미하는 바의 진정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나는 일이라는 용어를 보수를 받는 것이든 아니든
긍정적 차원의 생산과 서비스 활동에 할애하고자 한다. 그래서 고용과 일, 이 두 단어를 이제 대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래서 나의 개인화에 이바지하는 활동, 나의 독특성은 물론이고 타인들의 독특성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활동만을 일이라 부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고용의 종말이란 어쩌면 일을 제일 발명하고 우리를 서서히 탈진시키는 무관심의 경제를 대신하는 기여 경제를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의 이야기입니다. 자동화가 몰고 올 고용 위기가 처음에는 아주 나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회 협약을 이끌어가고 고용의 종말이 일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라는 거는 잘 사용하면 좋은 거고 잘못 사용하면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생산성이 증대되고 그것은 더 이상 임금 형태로 재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제 고용을 로봇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로봇에게 임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소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금을 주어야 할 대상은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다. 이래야지 이제 경제가 돌아가겠죠. 로봇이 다 생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로봇에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예컨대 로봇을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득이 다 돌아가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소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임금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형태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고용도 실업도 없기 때문에 그건 임금도 실업수당도 아니다. 그것은 기여소득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기여소득이 뭘까요? 했을 때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예는 뭐 프리웨어, 위키피디아, 뭐 앵크르미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알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이 주어지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기여소득의 세계로 가면은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소득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기여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지 않는 기여적 일에 기초한 재분배로 대체되어야 하는 경제 시스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는 뭐냐면 자빌들의 플랫폼, 미케니컬 터크도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 일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잡일들만 하고서 그것에 대한 그 대가로서 소득을 얻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그 화면을 보면서 뭐 어떤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시키는 것들 그런 작업들이 미케니컬 터크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자가 보기에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여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여소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창조적인 일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 생존이 가능하도록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된다. 아직은 세제, 구매력, 자금 유통에서 돌아오는 것을 내일 아침을 위해 가능한 한 유지하고 기존의 일자리들 또한 가능한 만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호 조치들이 오래 지속되리라는 환상을 키워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근데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죠. 갈수록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최대한 거기서 고용 창출을 하는 것들, 근데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들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그 미래는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가 왔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꿈꾸고 설계를 해놔야 된다. 그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뭐 기여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창조,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창조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조자란 뭘까라고 했을 때 창조자란 독특한 걸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일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결과 네겐트로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이란 네겐트로피다. 오늘날 반대로 고용은 완전히 엔트로피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네겐트로피, 엔트로피 약간 좀 헷갈릴 수는 있을 텐데요. 고용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는 표준화, 기계적이고 멍청한 반복, 동기, 박탈뿐이다. 이런 것은 이제 엔트로피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창조적이고 뭐랄까 사회를 더 살찌울 수가 있고 그다음 자율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네겐트로피의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엔트로피 쪽으로 갈수록 뭔가 이제 무질서해지는 것이고 네겐트로피 쪽으로 갈수록 좀 이제 질서를 갖추는 것, 뭐 생명이 하는 일, 뭐 이런 것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엔트로피적으로 갈수록 약간 죽음, 뭐 그다음에 뭐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가 평탄화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의 내용을 본 다음에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 해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요거 베르나르 스티글레르가 쓴 책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이제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였고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서를 뒤집는 니체적 가치 전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노동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네겐트로피죠.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고로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것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전환인 거죠. 스티글레르가 말한 예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기자가 쓴 겁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사용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스팀밋 같은 시도에서 이런 가능성이 조금씩 실현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댓글을 쓸 때도 사실 뭐 사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 1시간 정도 댓글을 쓰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사회 운동을 할 거야. 이런 것도 사회를 살찌울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주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득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 가지 사례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조선일보가 스티글레르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답변을 얻어낸 내용입니다. 보수와 상관없이 성취를 통해 알을 키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카소는 그림으로 일을 했다. 옛날에는 일을 작업이라 불렀다. 열다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일꾼은 세상을 연다. 이제 우리는 알매 파괴를 뒤집기 위한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알매 증가를 통한 기여소득을 창조해야 한다. 그래서 뭐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거리에서 공연을 하면 우리가 이제 모자에다 동전 땡그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그들에게 또 소득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자가 사실은 개념적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실험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사례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도 그런 아이디어를 짜봐야 되는 거죠. 자동화는 인간의 가용 시간을 늘려 실용적 가치를 취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다만 자동화는 비자동화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돼야만 한다. 일을 할 줄 안다는 건 자동성을 획득하고 내면화해 비자동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악가는 연주의 자동성을 익혀 그 너머의 즉흥성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예술가가 된다. 이것을 창조라 부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아이돌 이제 연습생 시절에 들어가면은 반복적으로 누구를 모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동화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이제 익숙해지고 막 연습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연습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 그룹들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연주의 자동성을 익혀서 그 너머의 즉흥성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가의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이것을 창조라 부른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조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저자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용은 끝나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소득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쌓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혹은 하루 종일 교양은 혹은 그 예술적인 거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거밖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고용이 창출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분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자동화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설계하는 국가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에 대해서 쓸모없다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이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의 두꺼운 책들도 있는데 이건 비교적 얇거든요. 그래서 좀 한 번씩 보시면은 뭐랄까요 새로운 생각 이런 거에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